전문가의 이슈잇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네, 오늘 가져온 이슈는 어떤 걸까요? 저는 이제 컨텐츠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보면은 게임 회사들도 많이 올라왔지만 사실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던가 또 CJ ENM도 견고하게 또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컨텐츠 시장도 앞으로 정말 많이 커질 것 같죠. 네. OTT 시장이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일단 카카오 재팬의 피코마 아시나요? 이제 웹툰 앱이에요. 네, 이제 일본에서 피코마. 네. 이제 우리나라 웹툰을 많이 볼 수 있는 이제 이 피코마가 올해 1분기에 게임을 제외한 앱 매출에서 세계 9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와. 대단하죠. 그러니까 매출 1위부터 10위까지 중에서 이제 게임을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만화 앱이 피코마였어요. 그 정도로 이제 매출이 이제 상당합니다. 이제 온라인 플랫폼 피코마를 통해서 웹툰을 서비스하는 카카오 재팬은요, 일본이나 미국 상장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카카오 재팬은 카카오가 78.4% 그리고 카카오 페이지가 21.6% 지분을 갖고 있고요. 카카오 페이지는 이제 카카오 엔터로 이제 출범한 거 아시죠? 카카오 M과 합병을 했습니다. 이 카카오 재팬이 최대 7,500억 원의 투자 유치를 진행 중에 있는데 투자 금액은 IP 확보에 쓰일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IP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IP가 지적 재산권이잖아요. 어쨌든 저도 이제 스위트홈을 보고 나서 와 이거 대박 나겠구나.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 당장이라도 들어가야 되나 그럴 때가 있었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이 스위트홈의 판권까지 갖고 있었다면은 매출이 더 어마어마했겠죠. 네. 그래서 요새 뭐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이 판권을 사들이려고 이제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OTT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넷플릭스는 5,500억 원, 그리고 웨이브는 1조 이렇게 컨텐츠를 확보하기 위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 또 우리나라에 들어올 거고 HBO 맥스 그리고 애플 TV. 그럼 우리나라 컨텐츠들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컨텐츠 제작 회사들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컨텐츠 제작사들은 좀 리스크가 있어요. 뚜껑을 열어봐야 알아요. 스위트홈이 아무리 웹툰으로 인기가 많았다고 하더라도요. 뚜껑을 열어봐야 드라마까지도 괜찮을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카카오 페이지에서 사실 웹툰 소설 다 잘 됐어요. 스위트홈은. 근데 이게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 제작하면서 또 더 초대박이 났죠. 넷플릭스 공개 4일 만에 13개국에서 1위를 했습니다. 와, 대단하죠. 그 정도로 잘 되고 있는데 어쨌든 리스크가 있다는 거는 뭐냐면 컨텐츠 제작 회사들이 이왕이면은 잘된 웹툰, 잘된 웹소설을 기반으로 하는 드라마를 제작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IP를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도 카카오도 지금 많은 투자 금액을 들여서 지금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무조건 웹툰 그리고 웹소설이 원작이 돼서 영상으로 제작한다기보다는 좀 이게 동시에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승리호 같은 경우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영화를 제작을 하려고 시나리오 준비 작업에서 카카오 페이지가 여기서 이제 손을 뻗었죠. 너네는 그러면 영화 제작해. 우리 이거 웹툰으로 만들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동시에 잘 됐어요. 이 메리 크리스마스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위직 스튜디오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웹툰과 영화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뭔가를 할 것 같아요. 이 두 회사가 이제 승리호를 기반으로 해서 이게 이제 이 세계관으로 이제 캐릭터를 좀 확장시켜 나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IP를 발굴해서 창작물을 만들고 이런 게 조금 트렌드인 것 같은데 카카오는 4천억 원을 투자해서 영미권 웹소설 플랫폼인 레디씨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 레디씨가 또 이제 한국계 스타트업이에요. 네. 한국인이 이제 대표로 네. 있는 회사죠. 원래는 이제 뭐 작년 7월에 카카오 페이지가 이미 322억 원을 투자해서 지분을 일부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4천억 원을 투자하게 되면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됩니다. 카카오가 이렇게까지 하는 데에는 아무래도 네이버가 와패드를 인수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와패드는 훨씬 더 큰 플랫폼 회사예요. 전 세계 이용자만 9천만 명이 넘고요. 와패드가 보유한 컨텐츠만 10억 편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권 가지고 와서 이거 돈이 되겠구나. 이제 네이버, 카카오 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 KT도 스튜디오 진위를 통해서 2023년 말까지 웹소설 포함해서 IP만 1,000개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NC소프트도 웹소설 플랫폼인 문피아의 지분 6%를 갖고 있고요. 자체 웹툰 플랫폼인 버프툰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형
업체들이 지금 IP에 많이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확실히 자본 여력이 좀 큰 회사들이 네. 더 많은 IP를 확보할 거고 그래서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왕이면은 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조금 더 그렇죠. 나을 거라고 이런 쪽들은 훨씬, 규모의 경제학이 존재하는 맞아요. 거니까 네. 그렇게 좀 맞습니다. 그렇게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네. 카카오 엔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히 이제 뭐 지금 뭐 루머 같은 진실, 네. 그러니까 그 SM 부분 그게 지금 거의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네. SM 주가 올라오는 거 보면 SM 어제 많이 CNC하고 오르더라고요. 네. SM 라이프 디자인 올라오는 거 보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이제 그런 이게 거의 규정 사실화돼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고. 네. 자, 그런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왜 미국은 이런 마블, 네. 네. 그죠? 이 마블 산업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죠? 마블 산업이 굉장히 커졌는데 일본은 망가. 네. 이게 사실은 일본이 거의 원조격인데 네. 안 커져요, 많이. 맞아요. 그 글로벌화되진 않아요. 이거에 대한 이유를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혹시? 영화 영향이 크지 않을까요? 영화 영향? 네. 글쎄요. 어떻게? 그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일본도 보면 네. 그 우리 그 피카츄 영화도 나왔었고, 닌자 터틀 그죠? 닌자 거북이 영화도 나왔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조금 마블, 뭐 디즈니 이쪽이 아무래도 일본 그 애니메이션 쪽보다는 조금 대중화, 좀 연령대가 다양한 느낌. 저는 제 그걸 생각에. 어떻게 좀 저는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어, 왜 일본이 그러면 일본에 대한 어떤 우리가 굉장히 반일 감정 때문에 이런 게 생겼을 것인가? 근데 만화는 사실 반일 감정하고는 조금 무관하다고 그렇죠. 해야겠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거는 자 이게 마블의 슈퍼히어로들은 사람이에요. 토르도 그렇고, 맞아요. 그죠? 헐크도 그렇고, 그죠? 그다음에 슈퍼맨도 그렇고, 네. 배트맨도 그렇고, 원더우먼도 그렇고, 다 사람이에요. 네. 근데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슈퍼히어로이죠. 네. 그죠? 이 사람들은 사람이지만 특별한 능력. 그 대리 만족이 되는 거예요. 나도 저런 그런 능력, 스파이더맨 저런 능력을 좀 가졌어. 이런 대리 만족이 되는데, 그렇죠. 보면서 그런 게 있죠. 이건 일본은 인형이 슈퍼히어로고, 그죠? 웬 거북이가 슈퍼히어로고 이게 되니까 이게 대입이 안 되는 거예요. 대리 만족. 그 여자분들이 귀여워할 수는 있어도 사랑할 수는 없는 대상입니다. 근데 마블의 슈퍼히어로들은 네. 여자분들이 사랑하는 캐릭터죠. 특히 그렇죠. 슈퍼맨 뭐 로레인입니까? 그 여자분 구할 때 여자분들 막 이런 게 있죠. 막 내가 저런 여주인공이 되는 그런 약간의 그런 대리만족적 기분이 있죠. 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어차피 슈퍼히어로를 탄생시킬 것 같으면 우리나라도 사람을 최근에 왜 드라마 나왔었잖아요. 예. 뭐그 뭐죠? 경이로운 소문인가? 아. 네, 소문이 네, 그죠? 네. 슈퍼히어로 소문이 그런 이제 진짜 사람이지만 복장을 좀 다르게 해서 빨간 그 추리닝이 아니고 네. 복장을 좀 멋있게 해서 그런 슈퍼히어로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마블 우리만의 한국형 마블이 또 전 세계적으로 좀 좋네요. 퍼졌습니다. 한국형 마블. 그렇죠. 그 경이로운 소문도 원래 웹툰에서 나온 거죠.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하다니까요,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히어로면 히어로처럼 느껴지진 않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요? 그래요? 너무 익숙한 얼굴이면은 그냥 옆에 있는 사람으로 네. 느껴지지 않을까. 고맙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주식계 슈퍼히어로 예비님 저를 사랑해 주세요. 주식의 슈퍼히어로. 네. 제가 마블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어요. 아, 그죠? 네. 아저씨 주인공. 네. 그죠? 어찌됐든 뭐 이런 저는 이제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우리가 이게 마블의 슈퍼히어로들은 사람의 형상이지만 네. 이 일본 망가의 슈퍼히어로들은 동물이나 인형의 형상입니다. 그게 어떤 전 글로벌화 될 수 있느냐 아닐 수 있느냐의 차이인 것 같고 흥행을 몰아갈 수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관심이 많아졌다는 것은 결국은
지금 우리 김나인 전문가님이 잘 짚어오셨는데 컨텐츠 시장이 그만큼 커지고 있거든요. 정말 많이 커졌죠. 네. 제가 얼마 전에 누구로부터 스머프 피규어 선물 잔뜩 받았어요. 아, 스머프 얘기를 네, 많이 스머프 하셔서 얘기를 제가 많이 그런가 하니까 봐요. 네. 어떤 팬분이 스머프를 잔뜩 선물하셨어요. 센스 있게. 스머프 스마펫, 그죠? 그다음에 네. 똘똘이 스머프, 파파 스머프 쫙다 선물하셨어요. 네. 제가 언제 한번 여기 들고 나고 여기 쫙 깔아놓고 우리 그 주식 보감할 때, 네. 야 이 스머프들아 이러면서 제가 네. 강의를 한번 해보고, 아니 그걸 진짜 기대되는데요? 센스 있게 선물해 주신 분 다시 네. 한번 어. 뭐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감사드리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파란색 스머프들이 빨간색 스머프로 바뀌는 그날까지 네. 열심히 방송해 보자고요. 좋습니다. 그 네. 빨간색 스머프의 일환으로 오늘 들고 오신 컨텐츠 시장. 네. 네. 저는 여전히 J 컨텐츠들이 좋아 보이고, 네. 그죠? 그리고 진짜 그렇게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위즈익 스튜디오도 마찬가지고, 전부 이런 컨텐츠 시장, 드래곤 스튜디오도 마찬가지고, 이런 컨텐츠 시장, 대한민국의 또 컨텐츠들이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나는 대한민국의 이런 컨텐츠 회사들이 야 드론까지 이렇게 잘 활용할 거라고는 네, 생각도 못했어요. 드론 다 교육을 받았더라고요. 드론 촬영하는데 보니까 이거 귀신이에요. 뭐 드론 거의 헬리콥터 촬영 기법으로 그렇게 촬영을 해가고 오시는 거 보니까 야 이거는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느끼기에 네. 영화를 보면은 헐리우드 영화 그리고 우리나라 영화를 비교했을 때 헐리우드 영화가 훨씬 재밌었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막 넷플릭스나 이런 OTT 시장이 커지기 전이었으니까 우리나라 작품들이 알려지질 않아서 그렇지 저는 음악이나 드라마 이쪽은 너무너무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크게 차이 없다. 특히 음악도 팝이랑 가요랑 큰 차이 없다고 느꼈는데 결국은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생각보다 빨리 올라온 것 같습니다. 우리 김나인 전문가님 보고 있으니까 약간 나중에 이제 뭐 그런 오디션 보면 슈퍼히어로 키도 크고 어울리시는데? 어울리잖아요. 캐두먼. 캐드먼. 네. 안 어울려요? 어울려요. 어울리죠. 네. 그죠? 별로 공감. 아니요, 어울리세요. 갑자기 캐드모까지 얘기가 갔습니다. 네, 어쨌든 그럼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나 또 이제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대표님은 뭐 J 콘텐츠리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역시 큰 회사가 많은 돈으로 많은 IP를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네이버보다는 이왕이면은 그래도 카카오는 카카오 엔터에서 또 음반사도 갖고 있고 또 영화 그렇죠. 드라마 다 제작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네이버 웹툰, 다음 웹툰 이렇게 떠올리시는데 이 다음 웹툰이 바로 카카오 페이지 산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페이지는 웹툰, 웹소설 플랫폼도 갖고 있고 또 영화 드라마 제작사를 갖고 있죠. 빈센조 요새 또 인기 많잖아요. 이 빈센조를 그렇죠. 제작한 게 또 로고스 필름이에요. 스튜디오 드래곤이랑 같이 제작했거든요. 그리고 또 메가몬스터, 바람픽처스 이런 영화 드라마 제작사도 많이 갖고 있고 또 엔터 회사도 많이 갖고 있어요. 뭐 크래커라던가 뭐 플레이엠, 뭐 스타쉽 엔터테인먼트까지 다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모멘텀이 확실히 IP 말고도 컨텐츠가 잘 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그걸 또 제작하는 회사까지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보다는 카카오 그리고 또 소형주 중에서 보자면 또 카카오 페이지가 23.13%의 지분을 갖고 있는 DNC 미디어 이게 나 혼자만 레벨업 이 작품이 너무 잘 돼가지고 네, 매출이 장난이 아닌 회사입니다. 작년에 정말 너무너무 잘 됐고 매출 잠깐 보자면 2020년 매출이 여기가 확 뛰었어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 네. 다시 한번 아직 없네요.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높이기도 상향 네. 조정을 하기도 했네요. 이 작품이 정말 너무 잘 돼가지고 지금 2020년 매출이 577억 원이에요. 전년 대비 37.01%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지금 131억 원으로 전년 대비 66.13%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109억 원, 전년 대비해서 123.96% 증가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카카오 페이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 한 작품이 너무너무 잘 되면서 이렇게 매출이 정말 폭발을 한 회사입니다. 이렇게 소형주도 중에서는 뭐 DNC 미디어도 있을 거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위즈익 스튜디오 저는 일단은 디즈니 플러스 우리나라 상륙하기 전에 모멘텀도 살아 있고 또 일단은 위즈익 스튜디오는 지금 종합 스튜디오로 이제 한 단계 올라가려고 하는 단계이긴 하지만 그래도
메타버스 관련해서 또 네. 디즈니 플러스 관련해서 모멘텀도 살아 있고요. 그리고 드라마 제작하고 있는 회사들의 지분을 또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뭐 레몽레인이라던가 H월드 픽처스 그리고 이미지나인컴즈의 지분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랑 마찬가지로 드라마를 제작할 환경도 되고 그리고 또 IP도 가지고 있고 해서 위즈익 스튜디오도 괜찮게 보고 있고요. 여기서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대기업 같은 경우는 IP를 확보할 때 어떻게 하느냐. 작가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2차로 드라마, 영화로 제작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작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판권의 비율을 많이 넘겨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많이 돈을 버는 구조. 그래서 영상 제작하고 할 때 오히려 작가들은 큰 수익을 많이 내지는 못하는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그게 돈이 되니까 IP를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거고 위즈익 스튜디오는 IP를 갖고 있긴 하지만 완전히 횡보가 달라요. IP를 우리가 판권을 완전히 사들인다. 큰 비율로 가져온다. 그러면 이 작가한테는 완전히 손해를 끼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어떻게 하냐면 IP를 확보를 하지만 우리가 이 판권을 완전히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제작사랑 우리가 연결을 해준다. 우리는 중간 입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도 좀 보호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서 위즈익 스튜디오는 그러면은 별로 수익을 못 가져가는 게 아니냐?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드라마 제작사 지분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 제작사 연결을 해줘. 근데 사실은 우리랑 연결이 돼 있는 제작회사랑 연결을 해주면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작가를 보호하는 선에서 하고 있고 카카오는 어쨌든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구조인 IP를 확보할 때 작가가 가져가는 비율보다는 판권의 많은 비율을 또 카카오가 가져오게끔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 두 회사는 횡보는 많이 다르지만 어쨌든 저는 두 회사 모두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랑 위즈익 스튜디오.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뭐 지금 뭐 콘텐츠 시장, 그다음 네. 미디어 시장 뜨겁긴 뜨겁죠. 합니다. 네. 빈센조 그 까사노 송중기 씨 보니까 저는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슈퍼히어로가 좀 생겨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거의 뭐 탐 크루즈예요. 미션 임파서블에. 네. 지금 그 빈센조 영화 보면 거의 송중기 씨가 원탑이죠. 원탑 거의 탐 크루즈 역할이에요 보면. 네. 그 미션 임파서블 탐 스마트하고 굉장히 또 냉철하고 네. 그죠? 그러면서도 정이 있고 유머스럽고 따뜻하고 뭐 근데 잘생겼고. 네, 그렇게 잘생겼고 다 갖춘 캐릭터입니다. 그러네요. 우리 같이 참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이 서지를 못하고 못생겨서 서지를 못하고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김나인 전문가의 이슈잇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김난희 전문가의 이슈위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저희는 지금 시간 9시 31분 흘러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예병군 대표님만의 영양 만점 강의 주식 보감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